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면 제목은요. 삼성이 세계 최대 냉난방 공조회사를 인수한 까닭입니다. 네, 여기서 좀 낯선 단어 두 가지가 보이죠. 공조회사, 일단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세계 최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기사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사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요, 독일의 기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인수, 바로 어휘력 쏙쏙 볼게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했다는 건요, 매우 거칠게 말해서는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삼성이 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독일의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의 다 사들였다고 합니다. 5월 14일 독일의 플렉트 그룹인데요. 이곳이 이제 세계 최대 냉난방 공조 회사인가 봐요. 이 플렉트 그룹을 무려 2조 4천억 원이나 들여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냉난방 공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냉난방 공조란요, 여기 나와 있죠. 실내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냉난방 공조에 대해서 아래 지식이 팡팡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공간의 온도, 습도, 공기 흐름을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방도 되고 에어컨 같은 기능도 있으면서 공기청정기도 되고 가습기도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냉난방 공조를 영어로는 HVAC라고 하는데 난방, 환기, 냉방의 영어 단어를 첫 글자 따와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되는 회사를 왜 샀을까 궁금해지죠? 바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인프라 시장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네, AI 인프라는요, 뭐 쉽게 말해서 AI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설비나 기술이나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 엄청나게 큰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거의 한 마을 가까이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도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겠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얼마나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 국가 경쟁력과 국가 산업에 되게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AI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는요, 데이터 센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또 들려드렸던 예시인데, 지브리풍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계산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많은 전기와 열을 방출하고 쓰게 된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들이 빽빽하게 아주 크게 모여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떻겠어요? 더 뜨겁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겠죠. 그리고 뜨거운 것끼리 같이 있으면 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컴퓨터를 식히지 않으면 장치가 고장나고 당연히 재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냉난방 공조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AI 시장이 아예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AI 시스템이 이렇게 활발해지게 될 때는요, AI 산업이 활발해질 때는 아무도 이런 시장까지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조 시스템, 이런 냉각 시스템 회사도 이제 생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인수하고 있다. 무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수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요, 지금 AI가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T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TV나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들어가고요. 뭐 요즘에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뭐 로봇 청소기,
다양한 전자제품에 다 AI가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산업에도 뛰어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냉난방, 공조 산업에도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다 이어지죠. AI의 성능을 높이려면요.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가려면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공조 시스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제대로 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여기 이 산업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요. 문해력 쑥쑥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을 얼마에 인수했나요, 여러분? 네, 여기 나와 있죠. 무려 2조 4천억 원이나 들여서 유럽에서 가장 큰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했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AI 산업시대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러분? 이제 이 뜨거워진 컴퓨터를 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뜨거워진 컴퓨터를 식히지 않으면 장치가 고장나고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2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요. 삼성이 이 회사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있어야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AI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AI만 만들 때는 데이터 센터를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야 됐을 수도 있고요. 공조회사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스스로 삼성이 할 수 있게 된다면 AI를 만드는데 들이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AI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설적인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좀 더 투자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AI의 성능이 좋아질 것이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당연히 환영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AI 시장을 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AI 시장 1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문해력 쑥쑥 3번까지 풀어봤고요.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